파렴치범이랑 도둑놈 그리고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기범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내가 일규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크게 특이사항 없으실 거고 이어서 갈게요. 일규는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이다. 아무리 네가 잡아서 흔들어도 일규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결국 일규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람인데 나는 일규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일규를 두둔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천만에, 이 부분은 기범이가 말하는 부분이 되겠죠. 서술자가 아니라 기범이가 말합니다. 천만에 나는 안다. 그럼 여기서의 나는 서술자라고 볼 수가 없을 거고 여기서의 나는 기범이라고 보셔야죠. 기범이가 말하는 부분이니까 나가 제시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서술자라고 보시면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 나는 안다. 그놈은 그놈이라고 하는 글자도 체크해 보시면 기범이에게 있어 그놈이라고 하는 건 일규가 되겠죠. 일규는 운 좋은 삼류무사에 불과했다. 삼류무사 세모쳐 보시면 깎아내리는 표현이 될까요? 무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은 위치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카드가 좀 나왔어요. 삼류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기범인이 인류를 깎아내리기 위해 삼류무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뽑아본 일이 없는 칼을 차보라고 나와 있는데 뽑아본 앞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보시면 뽑아본 일 없는 칼을 차고 질 수 없는 전쟁만 멋들어지게 해온 놈이다.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될 순간에 침묵하고 뒤늦게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있어 보이는 척을 했다. 위선적이다. 가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이 가장 혼탁할 때는 세상이 가장 혼탁할 때 밑줄 쳐보시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필요한 상황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는 필요한 상황에 일규가 밑줄 어디 있는지 본 일이 없다. 어디 있는지 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역할을 수행하거나 역할을 감당한 적이 없다. 즉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중요한 순간 또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필요한 순간에 일규는 한 번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감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선적이고 걔는 운 좋은 삼류무사일 뿐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놈이 밑줄 그놈이 칼을 뽑았을 때는 누군가가 위기를 제거해서 세상이 더없이 편안해진 후다. 밑줄 쳐보시면 기범이는 일규라고 하는 사람을 기회주의적 인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또는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일규는 꽁꽁 숨어 있다가 나라의 위기가 해결되니까 마치 무사처럼 칼을 뽑고 등장하는 거야.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사의, 여기서 말하는 무사는 일규가 되겠죠. 무사의 허풍스러운 참 모습이고 허풍스러운 참 모습도 마찬가지 세모 쳐보시면 기회주의적이다 또는 비겁하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범이가 바라보는 인류의 허풍스러운 모습은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비겁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고 무사가 너희한테 존경과 사랑받는 소치인 것이다. 소치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요. 까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닭인 것이다. 이게 내가 말하죠. 서술자가 말합니다. 너는 그런 일규를 왜 허공에서 찾는 거냐. 즉 너는 그렇게 일규를 싫어하면서 왜 일규를 찾는 거야? 일규를 왜 원하는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하겠죠. 이어서 갈게요. 왜 일규가 없어진 지금 살맛이 없다고 하는 거냐?
세상은 주인이 필요하다. 주인 체크해 보시고요.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요. 광대 같은 주인. 광대도 체크해 보실까요? 광대 같은 주인 말이다. 무대에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무대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럼 주인과 광대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인물이 될 거야. 뒤에도 정리할 거고요. 현실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은 아니냐? 즉 무대 위에 올라가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처럼 주인공처럼 누군가가 무대 위에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무대를 비워둘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일규를 필요로 하는 건 그 녀석이 무대 위에 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간판 구실을 잘해내기 때문이다. 간판도 체크해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기범이가 이 세 가지 표현을 써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인물은 오일규라는 인물이 되겠죠. 내가 일규를 경멸하는 것처럼 또는 일규를 비겁하고 일규를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일규는 주인이나 광대나 간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대라고 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2번 결국 이 사람들은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결국 허위와 위선으로 대중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연기하면서 내뿜는 순간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주인, 광대, 간판. 주인, 광대, 간판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의미하는 역할과 기능, 무대가 현실을 상징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이 네 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했을 때 1번과 2번처럼 뽑아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 부분이 완벽히 이해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다. 이쪽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일규 쪽에서는 왜 너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냐. 즉 기범아 너가 일규를 필요로 하는 이유 알겠어. 그럼 일규는 왜 너를 필요로 하는 거야? 이어서 볼게요. 무사가 여기서 말하는 무사는 일규죠. 일규가 칼을 차고 지나가면 그 뒤에 그를 칭송할 악사가 필요한 법이다. 악사라고 하는 건 기범 자기 자신이죠. 그럼 결국 무사가 칼을 차고 나갈 때는 그를 칭송하기 위한 악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무사와 악사라고 하는 존재는 서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분의 관계이다. 또는 같은 말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경멸하고 우리가 서로를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무사가 나아가면 그를 칭송할 악사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경멸하지만 서로를 도와줘야 될 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집단들이 되겠죠. 필요에 의해서 뭉치고 필요가 없을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다시 필요가 있었을 때 필요가 생길 때 다시 뭉치고 칼이 허리에서 절그럭거려서 무사는 자기 입으로는 자찬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뜻이죠. 자찬의 노래를 읊을 수가 없다. 악사는 기범이죠. 바로 이런 때를 대비했다가 무사의 눈짓에 날아올 때 재빨리 악기를 꺼내 황홀한 음악을 탄금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황홀한 음악을 탄금한다 같은 말 무사를 칭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황홀한 음악을 탄금한다 같은 말 무사를 칭송한다. 그래야 무사가 뛰어나게 보일 테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악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역할은요, 권력 또는 강자에게 아부하면서 그들을 칭송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악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무사형, 악사형 인간이 김기범이다, 강자에게 기생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결국 악사는 무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붙어 다니면서 무사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순간 악사는 황홀한 음악을 탕금하면서 권력자나 강자에게 아부하고 그들을 칭송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기회주의자고 얘도 마찬가지 부정적 인물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무사와 악사가 서로 경멸하면서도 서로 경멸 내무. 왜 서로 경멸하는지 이유가 정리가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이다.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 내무 쳐볼까요? 경멸과 우정. 경멸과 우정이라고 하는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멸과 우정의 관계이다. 그럼 일단 우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설명하겠죠. 무사는 악사가 있어야 드러날 거고 악사는 무사가 있어야 드러날 테니까. 경멸하는 이유는 악사가 무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사가 악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각각 나누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악사가 바라보는 무사는 허풍스러운 존재이면서 기회주의적 또는 굉장히 비겁한 존재가 될 겁니다. 김기범이 바라보는 오일규는 기회주의적인 성격의 비겁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허풍스러운 모습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무사가 바라보는 악사는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경멸하겠죠. 결국 서로서로를 경멸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상대방이 될 테니까 무사와 악사는 결국 계속 반복됩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사와 악사 모두 다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공존한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을 쓴 작가는요, 인물들을 무사와 악사에 빗대어서 풍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무사와 악사라고 하는 한 편의 소설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